1학기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각 단원별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 단원의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단원별로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형태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취하죠. 따라서 문제에서 어떠한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는빵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정답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호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a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k-1에 대한 x제곱에 플러스 어쩔저쩔이는 0일 때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라 또는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k값은 1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는 이것을 활용한 어떠한 특정 문제 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k가 1을 포함한다면 어떤 특정 해를 구했더니 특정 조건을 통해서 k의 범위를 구했더니 그 값이 0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더라도 최종 정답은 k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과 2 사이에 있는 범위 내에서 k값 1은 빼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k값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0에서부터 k가 1까지, 그리고 1에서부터 k는 2까지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조심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부차적인 내용들은 삭제해 나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등호가 포함되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해 또는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목표 지점이 생기겠죠.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예를 들어서 ax제곱에,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해가 m 그리고 n이라 할 때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첫 번째, 2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과, 그리고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은 0이라는 생각 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m 곱하기 n은 a분의 c에 해당되기 때문에 2분의 1, 그리고 m-n에 대한 절대값은 a분의 루트 d, 따라서 얘 같은 경우라면 2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첫 번째는 는빵 상태일 때 얘를 a 곱하기 b는 0의 형태로 만들어서 a는 0 또는
b는 0의 성질을 활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이란 식이 있다면 얘를 는빵인 거 확인해 주시고 인수분해 주시는 거죠. 이 1에 1, 1에 2, 1은 2, 1, 1은 1에다가 뿔뿔을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0이 됐을 것이므로 따라서 2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이었을 것이므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일 때는 근해 공식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방법을 써서 계산하신다는 것이고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을 실제로 근해 공식 써서 계산해 보신다면 x는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과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는빵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 또 두 번째는 는빵 형태를 만드신 후에 혹시라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또는 안 되는 줄 알았다면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의 번외의 방법으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은 아주 특이한 형태일 때만 가능한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죠.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 그래서 x제곱은 3이 주어졌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이 날아가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 그렇다면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모양새가 이렇게 특이하게 예쁜 형태만 그런 형태가 나왔었을 때 사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이러한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는빵에서 인수분해입니다.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한 근해 공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근을 가지기 위한 중근의 조건이 있는데 중근의 조건은 첫 번째 x제곱 이차계수가 1일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됐었을 때 이때의 방법은 얘에 대한 절반의 제곱 다시 말하면 2분의 b에 대한 제곱이 바로 이 상수항인 c가 된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가 됐을 테니까 가능해지겠죠. 또는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음처럼 아예 처음서부터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 형태라면 이때는 얘가 요 n값 보이시죠? 요 n값이 0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n값이 0이면 얘는 중근을 갖게 되겠고요. 세 번째, 형태에 따라서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였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판별식,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지만 판별식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라는 단서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근의 공식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의 공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판별식인 d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는 짝수 공식에 의해서 이 b값이 2b 프라임, b 프라임의 2배, 다시 말하면 b 프라임은 b의 절반일 때 이 근의 공식을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활용을 해서 x 값을 해를 구해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해 개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시면 해 개수는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 때문에 두 개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게 된다면 서로 다른 해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해를 한 개를 갖게 되는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면 해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형태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지금같이 x-m의 제곱은 n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n에 따라서 n이 0보다 크다면 두 개 해를 갖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됐을 테니까 n이 0이라면 한 개였을 거고 n이 0보다 작다면 그땐 0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1번의 형태를 통해서 근의 개수에 관련된 조건에 대응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면 굳이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수항의 범위를 이용을 해서 이 우변의 범위를 이용을 해서 해의 개수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판별식에서 얘를 우리가 d라고 활용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똑같이 4분의 d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동일하게 b'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활용을 해서 이 해의 개수도 구분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은 다음처럼 만들어집니다. x제곱의 두 개의 합의 보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두 개의 곱 자체가 상수항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를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한다면 전체 식을 다 2배씩 해주시는데 절대로 x제곱의 개수만 2로만 바꿔주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x제곱의 개수가 2고 두 근이 1하고 3일 때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면
x제곱의 두 개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두 개의 곱은 0 이후에 x제곱의 개수가 2라 했으니까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두 배씩 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혈내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혈내근에 대한 활용은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만 가능하고요.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m 플러스 n 루트의 예를 들어서 a 형태라면 또 다른 근은 m-n 루트 a 물론 얘는 이러한 무리근일 때 무리수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라면 당연히 m-n 루트 a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근의 공식을 썼다는 방법이고 근의 공식을 썼다면 플러스 루트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가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겠다. 네, 그리고 잠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에서 그 중간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연습만 좀 잠깐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수항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양변에 똑같이.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보통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해를 구한다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며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걸 푼다면 최초로 하셔야 될 것은 이 x제곱의 개수로 먼저 전체로 나눠주십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은 0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동일합니다. 항상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를 양쪽에 똑같이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요 값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고 얘는 4분의 2였을 테니까 플러스 4분의 7 그 이유로는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교과 과정 바뀌지만 하나 정도만 더 만약에 더 추가를 하자면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똑같이 알파벳 하나씩만 있고 얘 부호만 차이가 나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드리면 먼저 2차 방정식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등호와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해 또는 근이 나오면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형태가 특이한 독특한 형태 아주 예쁜 형태가 나온다면 완전 제곱식 성질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근에 대한 조건은 지금 본 것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절반의 제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모양 형태가 예쁘다면 뒤쪽에는 상수항, 우변만으로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를 취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판별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근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짝수 공식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해의 개수, 판별식이라는 건데요. 판별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 다만 굳이 예쁜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개할 필요 없이 그땐 여기 나와 있는 완전 제곱식은 상수 형태일 때 그놈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x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고 베타 할 때는 x제곱의 합의 보호를 바꿔주시면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곱한 놈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혈렉은 개수의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놈이라면 또 다른 놈은 요놈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활용해 주시고 요거는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제가 백지를 드린다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잘 정리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참수 부분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참수는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각 개수들 또는 각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만 잘 파악해 주시면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얘는 다음 같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거나 또는 위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인데 얘는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서로 대칭이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좌우 대칭의 성질을 많이 활용을 하죠. 따라서 축에 의해서 만나는 이 세 개 점에 의해서 쪼개진 이 두 부분의 길이가 서로 똑같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길이가 서로 같게 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 형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a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에 의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두 개의 점을 찍었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래프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점만 볼 거예요. 두 개의 점을 봤었을 때 얘가 증가할 때 떨어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통 우리는 증가한다고 하죠. 증가할 때 떨어진다면 우리는 얘를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 두 개의 점을 찍었는데 얘가 직선으로 가든 또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연결되든 또는 이러한 형태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말하면 증가할 때 증가한다면 우리 얘네들을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참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대칭성뿐만 아니라 이 축에 의해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지금 이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얘도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축에 의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두 번째, 2차 함수는 표준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표준형은 y는 a에 x-m의 제곱에 플러스 n입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은 여기 a와 m과 n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a를 먼저 보셔야 될 텐데 이 a가 하는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를 취할 거고요. a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를 취할 거고요.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집니다.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위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는 폭이 좁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얘네가 더 절대값이 큰 놈들이 되겠죠. 예를 들었던 것들은 생략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m과 n을 볼 건데 두 번째, 이 m과 n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y는 ax 제곱인 기본 그래프를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위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얘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A가 그래프의 모형을 결정했다면 여기는 M과 N은 이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꼭지점이 바로 완전 제곱식을 0이 되게 하는 값 M, 그때 Y값 N, 그래서 꼭지점이 M, N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꼭지점을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2에 x-1의 제곱에 플러스 5다 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1,5가 바로 꼭지점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꼭지점이 1,5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양은 잘 모르겠죠. 왜냐면 1,5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건지 아니면 날씬한지 뚱뚱한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잡더라도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M값과 N값을 만들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M,N이라는 거 반드시 캐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잠깐 연습해 보자면 y는 a에 2에 x-1의 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꼭지점 뭡니까? 1,3이 될 거고요. y는 2에 x-1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은 1,0이 됐을 거고요. y는 2에 x제곱에 플러스 3은 뭐였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값이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0이었겠죠. 0,3이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는 y는 2x제곱은 완전 제곱식을 0으로 하는 그때 값이 0일 때 y값도 당연히 0이었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반드시 캐칭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으셨으면 이 꼭지점의 이 x좌표 m이 있죠. m값. 이 m값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m값이 바로 축의 방정식인데요. 이 축의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음 같은 이 축의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얘가 x는 m이 됐을 것이고요.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아래로 볼록일 때 x는 m이 있었겠죠? x는 m을 기점으로 해서 x가 m보다 작은 부분도 있을 거고 x가 m보다 큰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소한다.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범위는 요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증가, 감소, 요 범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에서 증가와 감소를 물어본다면 지금처럼 축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축이 있었다면 여기가 x는 m이었을 거고 x가 m보다 작은 부분, x가 m보다 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바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부분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n은 뭐 하는 놈이냐? n은 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n은 바로 요 꼭지점이기 때문에 요 n은 이 함수값에 가장 높을 때와 또는 가장 낮을 때를 얘기를 하죠. 따라서 얘가 m, n이 아래로 볼록이었다면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바로 여기였을 때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의 최소값 C n이라는 거고요. 요 꼭지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바로 요 점이었을 텐데 가장 위로 올라와 있죠. 이때는 함수값의 최대값 C 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이거죠. A와 M과 N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적어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M과 N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M만큼 평행이동한 것, 그리고 꼭지점, 그리고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함수값의 최대최소를 나타낸다.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차함수에 이렇게 쭉 전개되어져 있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형, 요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잠깐 다시 복습해 봅시다. 마찬가지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여기 나와 있는 a값과 b값과 c값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a값, b값, c값입니다. 첫 번째 a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형수 a와 동일합니다.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그 내용은 위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축의 방정식에 관여를 하는데요. 축의 방정식이 b라는 것이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얘인 거죠. 그 다음에 c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x에 0을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입니다. 교점의 y좌표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라고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5 얘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1,5가 꼭지점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얄쌍하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두껍게 떨어질 것이냐 인데 이것의 의미는 그냥 얇으냐 두껍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 그래프가 여기는 2, 4분면을 지나느냐 아니면 지나지 않느냐.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게 되니까 여기는 6, 4분면을 조금이라도 걸치면서 갈 것이냐 걸치면서 지나지 않을 것이냐 안 지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y절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면 x에다 0을 대입해 보시는 거죠. 0을 집어넣어 줬을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5니까 3이었겠죠. 얘는 이렇게 해서 2, 4분면을 지나고 있었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일반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형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잡아보시면 요런 의미였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피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즐겨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꼭지점을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지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방정식 했던 방법과 유사하죠. 마이너스로 먼저 묶어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절반에 대한 제곱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에 더하기 3.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여기까지 인수분해 해주시고 얘는 인수분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얘랑 만나서 내려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 3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3이죠. 그래서 얘는 5. 그래서 1,5가 꼭지점이다.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꼭지점은 1,5.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방법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추계 방정식이 꼭지점에 x좌표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꼭지점을 구해보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4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약분되시면 1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값을 1인 걸 알게 되시면 어차피 꼭지점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 더하기 3이니까 2죠. 더하기 3이니까 1,5. 꼭지점이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지점이 1,5라는 것을 찾아내셨으면 지금 우리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1,5라는 꼭지점을 찾아내셨으면 마찬가지 또 다른 갈등이 있겠죠? 1,5를 지났는데 2, 4보면 지날 것이냐 지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대입해 볼 것도 없이 눈에 보이네요. 얼마입니까? y축과 교점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2, 4보면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얘가 플러스 아까 5였었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놈이 2, 4분면을 지날 조건을 물어본다면 여기를 제가 뭐 k라고 잡아주고서 k가 양수예요. 그렇다면 얘는 1,k가 됐었을 때 그죠? k가 양수일 때 얘가 2, 4분면을 지나야 된대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아까 얘와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2, 4분면을 지나려면 얘는 지금처럼 y 절편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k가 2보다 크다가 바로 2, 4분면을 지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실전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가 의미하는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b가 추계 방정식 나타낸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형태에 대한 그래프에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참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꼭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y축과의 교점. 정말 중요한 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기서 두 번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내용인데 바로 x축과의 교점이죠.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볼 거냐면 x축 자체가 y는 0이라는 그래프의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리고 y는 0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법을 해주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의 2차 방정식의 해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0, 과에 대한 교점, x축과의 교점은 결국엔 2차 방정식의 해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참수를 그리다 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 꼭지점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y축과에 대한 교점도 이 그래프의 위치 몇 사분면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x축과 교점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하고 3이 있었다면 이 이참수의 이름은 y는 우리가 아까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해가 1과 3이 된다면 얘는 x제곱에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일차함계수 곱 자체가 상수항은 빵이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차함수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해가 이놈일 때 관계식은 얘였을 거고 다만 그래프의 모형 결정이 안 됐을 테니까 여기 A만 붙여주시는 형태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얘는 전체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던 놈을 x축 대칭하시게 되면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다음 같은 그래프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x축 대칭을 하시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것이고, 그죠? 좀 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생겼을 것이고, 그럼 얘 이름은 무엇이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생겼을 테니까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이름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y축 대칭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을 거고요. 그럼 얘 이름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되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얘 이름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대칭을 하게 되면 포개어집니까? 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다음과처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여기 a, b, c가 하는 역할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프 상에서에 대한 교점들이 있을 텐데 꼭지점 꼭 기억해 주시고 y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해야 될 때가 나올 텐데 대칭 이동을 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x축 대칭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y축 대칭을 하여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차함수는 지금처럼 이 표준형과 여기 나와 있는 일반형의 형태를 취하게 될 텐데 각각에 대한 계수의 의미를 꼭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깔끔하게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